아직까지 떠들 힘이 남아 있습니까? 그 나쁜 놈이 누구냐면요. 이런 사기 사건이 가끔씩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주로 대상은 누구냐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한테 사기를 치는데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한테 또는 주차하시는 아저씨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건물 어디에 근무하는 뭐 김대리인데, 김 실장인데, 뭐 박 과장인데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 회사를 대면서 제가 서류를 지금 건네받을 일이 있는데 제가 그때까지 지금 거기 못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오면 서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서류를 받아달라고 하면 경비 아저씨가 안 받아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 회사니까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거 서류 받을 때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얼마 줘야 되는데 제가 그 현장이 없으니까 일단 경비 아저씨 분한테 수수료를 갖다가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드리겠다고. 그러면 이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줘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와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와 서류봉투 들고 그 서류봉투 드는데 그 안에 보면 서류를 확인하고 이제 건네주는데 아까 그 처음에 전화 걸었던 사람이 준 서류가 그 안에 있어 보니까 한 10장 정도 되고 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고 하니까 신빙성이 가잖아요.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그 사기 치면서 그걸 다 익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화한 사람이 그 서류가 맞아요. 그래서 맡아주고 자기 돈 7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그 7만 원 받고 갔지? 그 뒤부터 전화 연락이 없어요. 오지도 않고. 사기예요. 그거 하루에 한 건만 할까요? 현장 답사하겠죠. 무슨 회사가 있다. 그 관리하는 아저씨다. 알아가지고. 거기 전화번호 알아갖고. 그 회사를 사칭하고. 김 과장을 사칭하고 해가지고. 나쁜 놈 새끼들. 그런 사기꾼도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사기꾼이지만, 큰 사기꾼도 많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주변에서 2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제가 들어가는 그 회사 거기다가, 혹시 그 사람이 있어요? 김 과장이 있어? 김 과장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심스러워가지고. 확인하니까 없잖아. 조그만 게라서 김 과장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도 될 건데 자기 실수해가지고 차 부딪혔는데 그거 혹시 또 그럴까봐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담배 피우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자, 어디 할 차례냐면, 아까 16번 할 차례죠. 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6번 아니에요? 맞죠? 1번. 갑은, 갑이 누구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은 보수에 대해서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되겠다.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는 거 맞아. 자, 그리고 이를 어디에 기록해라 반드시? 어디에 기록해야 돼? 사건 카드. 확인설명서에 적는 건 중개보수나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지 중개보수 복비나.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에 서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매수신청 대리인도 보수 받죠? 그 보수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가 있죠?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해요? 대법원 예규, 조례가 아니고 예규. 3번. 갑의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원칙적으로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이거 상담 보수는 최고로 많이 받으면 얼마? 50이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건 3번이. 4번. 자, 개업 공인인계사인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를 받은 경우에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임인한테 교부하고 사건 카드에 철회해서 몇 년간 보존하셔야 되겠다. 보존 기간이 없어. 영수증은 사건 카드에 도장 찍어서 줘라 이렇게만 돼 있지 몇 년간 보존 없다고. 중에 여기 지금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 5년, 사건 카드도 5년, 행정처분 관리 대장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5년. 그러나 영수증은 없죠. 네, 그래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 값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의 약정에 따르기는 하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틀리게 낸다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매각 결정일 그때 보수 지급 시기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5번처럼 매각 결정일이 아니고 뭐예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기한일 지급 기한일요. 5번 꼭 알아두셔야 돼요. 5번 X 정답은 3번. 네. 자 16-1번을 풀어보십니다. 보수 자 16-1번에서요. 좀 2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1번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 있죠. 실비는 많이 받아야 얼마요? 30. 특실 30만 원 기억하시죠? 실비는 많이 챙겨야 30이요. 2번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합니다. 일괄 매각이 있고 개별 매각이 있습니다. 일괄 매각은 패키지로 매각하는 거고요.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한다 그러면 5개 부동산을 갖다가 패키지로 묶어서 전체를 매각하는 겁니다. 요게 일괄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부동산이 5개 있는데 일괄 매각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는 상담 보수는 3개까지가 50만 원입니다. 그럼 4개째부터 추가 요금이 증액됩니다. 추가 요금이 두 번, 2개가 증액되니까 10만 원이에요. 원래 상담 보수는 원래 얼마죠? 최고 50이죠. 상담보수도 50이잖아요. 상담보수. 50에다가 추가 요금 2만 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 60이요. 일괄 매각. 그런데 개별 매개라 그러니까 여기 60만 원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어렵냐?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개별 매각. 개별 매각은 5개 부동산, 이게 좀 5개 부동산입니다. 독립된 부동산. 5개 부동산인데 뭐 오피스텔 5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개별 매각은 어떻게 매각하는 거예요? 개별 매각이라는 의미는 따로따로 매각한다는 것이죠. 이거. 응? 따로따로 매각합니다. 따로따로. 이게 소매로 파는 겁니다. 소매로.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보통은 이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채를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줘. 권리 분석을 해줘. 그러면 하나가 벌써 50만 원입니다. 하나가 50이요. 그리고 2개째부터 뭐예요? 추가 요금이 붙을 뿐입니다. 추가 요금. 이렇게 5만 원씩. 5개니까 한 개당 50만 원. 5개니까 250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5개를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개별 매각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2개째부터 추가 요금이 붙으니까 상담 보수는 추가 요금이 얼마를 더 붙게 돼요? 20만 원이 더 붙게 되죠. 그럼 이때 상담 보수는 최고 얼마가 돼요? 72요 이렇게 되죠. 이게 서식에 있는 사례 그대로입니다. 사례. 예? 그래서 서식에는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합니다. 일괄 매각할 때는 3개가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추가 요금이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60이 되는 거고 개별 매각이다 그러면 한 개가 벌써 50만 원이죠. 한 개가. 2개째부터 추가 요금이 붙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20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요거죠. 지금 2번 맞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3번은 감정가의 1%고 최저가가 1.5% 이하입니다. 바뀌었어요. 감정가가 몇 프로요? 1%. 최저가가 1.5% 하고 그 다음에요. 4번은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낙찰을 못 받게 되었을 때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보수 받을 수 있다. 얼마 많이 받으면? 50. 최고 50이라고 해요. 최고 50. 상담 보수하고 똑같아요. 최고 얼마요? 50. 근데 지금 4번에서는 아예 보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있죠?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으면 얼마? 상담 보수 수준이니까 50만 원 정도까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4번 틀렸죠? 못 받는다고 했으니 5번은요. 실비로 쳐주는 건 뭐예요? 특별한 비용은 실비로 쳐주지만 통상 비용은요. 실비 아니죠? 그래서 암기할 때 요거 암기했었잖아요. 특실 3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갑니까요? 실비. 많이 챙겨야 얼마 챙길 수 있어요? 30이요. 그래서 특실 30만 원. 그러면 통상 비용 쓴 거 있죠? 통상 비용은
통상 비용 쓴 것은 실비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뭐만 받는다? 특별한 비용. 특별한 비용은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근거리 교통비, 근거리 출장비 얘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통상 비용은 실비로 쳐주지 않고, 오히려 보수를 받았다면 요 통상 비용 쓴 거에 대해서는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수에 포함돼서 받은 걸로 쳐요. 그게 통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지금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특별한 비용을. 5번은 어떻게 바꿔야 맞겠어요? 특별한 비용을 통상 비용으로 바꾸면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통상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맞지. 그죠? 예. 자, 밑에 있는 16-2번 풀어보시고요. 이 경매만 끝나면 이제 여러분 다 끝납니다. 다.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뒷부분은. 자, 16-2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5번이 좀 생소하죠? 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해서 협회의 시도지부 감시하고요. 또 매수신청 대리인도 감독합니다. 누가요?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지부하고 또 누구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그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법원행정처장이라고 밑에 써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지방법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여기는 협회입니다. 협회. 방금 전에 지방법원장은 누구였어요? 감시를 누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방법원장은? 협회가 아니고 협회. 시도지부. 네, 한 사람 더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매수신청 대리인이 나중에 여러분 되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은 누가 감시해요? 지방법원장이 감시. 이렇게.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주인공. 누가 감시해요? 지방법원장. 이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누가 때려요?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누가 때려요? 지방법원장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어디 가세요?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해요.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등록하잖아. 등록을. 그러니까 거기서 감시하고 거기서 이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아준 지방법원장이 요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하고 이거 때렸을 때는 관리대장에다가 기록하지요.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5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방법원장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어디 가세요? 지방법원장한테. 예. 자, 1번 지문이 틀린 것은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 기간은 짧으면 1개월, 길면 뭐예요? 2년이죠. 2년 이하 그러면 안 돼요. 1개월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1개월 이상 이렇게. 2번은요. 여기 영업정지 당했을 때,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표시하시는 거고요.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경공 및 컨설팅 할 수 있다고 하는 표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죠.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중개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은 지방법원장은 3번도 어려워요. 영업정지 당했을 때 매수신청 대리는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가 아니고, 아니,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응? 최근에 이거 4번이나 나온 거. 예? 그러니까,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처음 듣는 거 아닌데?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중개업을 하겠어 그러면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개공이 되는 거예요. 개공이 중개업 이외에 경매, 대리도 하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해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신분을 2개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자격증 땄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나가서 개공이 되고 다 나가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돼야지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여기에 개공이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여기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것이 등록 취소예요. 이 등록 취소는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취소예요. 이건 지방법원장이 등록을 자르는 거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등록 취소당하면 여기도 등록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법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격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개공의 등록도 취소가 돼야 되고 그 바람에 자격 취소만 돼도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벌써 알고 계신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으로 폐업했어요. 폐업. 응? 폐업했을 때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등록 취소요. 법을 어긴 게 아니어도 폐업만 해도 여기도 없어진다고요. 응? 그래서 요거. 여기가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해서 중개사 법령 위반해서 영업정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등록 취소가 아니고 지금 나온 대로 등록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업무 정지라고. 등록 취소가 아니고 이거. 여기서 휴업을 했어요. 휴업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매수신청 대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업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응? 여기가 스톱이면 여기도 스톱이라고. 여기가 스톱이면 자발적이든 법을 위반했든 간에 스톱이면 여기도 스톱.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지셔야 돼, 지금. 여기가 휴업이면 여기 영업정지예요. 폐업일 때는 뭐겠어요? 등록 취소예요. 근데 최근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게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취소 당한 요 사람 같은 경우에 등록 취소 당하면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예요.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안 받아줘요. 3년 동안은. 3년 지나야 등록 받아주는 거라고요. 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런데 폐업 때문에 등록 취소됐을 때는 3년의 결격사유 기간이 붙어요? 안 붙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발적으로 폐업한 거잖아요. 그때는 등록 취소는 시켜야 돼요. 근데 3년 붙여야 안 붙여요?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지금. 그럼 처음 듣는 표정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3번은 등록 취소가 아니고 영업정지를 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이렇게. 4번. 폐업을 지금 4번 나왔네, 이거. 폐업해가지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잘리면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거짓말이죠? 3년 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했던 거고. 됐습니다. 자, 17번 풀어보십니다. 17번. 자, 17번에서 경매니까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신다고.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압류예력은 언제 생기냐면요. 경매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아니면 등기된 때. 송달 또는 뭐요? 등기. 이렇게 조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땐 둘 중에 빠른 시점에 압류예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은 그렇게 하고 조문은 여러분 1번처럼 되어 있어요. 등기 아니면 송달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끝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기 지나면 철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종기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3번 배당 요구의 종기는 언제로 정합니까?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 시험 4번 나온 거예요. 3번은 첫 매각기일 이전입니다. 이전. 이후 그러시면 안 돼. 배당 요구 종기는 빨리 정해야 해요. 그래야 계산이 딱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4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일의 공고는 매각기일 몇 주 전에 공고, 공고 나오면 몇 주 전에 공고, 2주 전 공고. 그죠? 공고 나오면 2주 전 공고. 이게 떠올라요. 2주 전 공고, 2주 전 공고. 자,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운영규정에서 3개월 내 승인. 그죠? 2주 전 공고. 이렇게. 자, 5번. 매수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어요. 그러면 압류예력은 풀려요. 하여간 경매가 취하되죠. 걷어들여지죠. 그러면 압류의 효력은 생겼던 건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5번 틀린 거죠? 자, 17 정답 1번. 17-1번 풀어보시고. 공동 입찰을 기억번요. 공동 입찰 들어올 때는 집행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허가받는 거예요? 신고예요, 신고.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고. 공동입차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허가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길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고 하는 것은 유찰이에요. 시험 문제 지문에는 유찰이라고 절대 안 나옵니다. 니은번처럼 표현돼서 나와요. 허가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길이 끝나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다시 하죠. 이걸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세매각이에요, 세매각. 재매각은 어느 때만 재매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일하게 대금 납부 안 했을 때, 돈 안 냈을 때만 재매각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디귿번은 맞는 거예요. 기각당하면 걸어놨던 항고 보증금이 있었잖아요. 10% 공탁한 거, 그건 어떻게 돼요? 몰수. 그 말이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고요. 리을번은 어디가 틀렸게요?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뭐요? 기한. 4번 나온 거예요. 이것도 4번. 맨날 많이 나온 거잖아요.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석지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짧은 주기 안에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 짧은 주기 안에. 한 번 보고 그때는 좀 많이 알겠죠. 일주일 뒤에 봐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법령,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끝내고 다음 과목 넘어가고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계획을 길게 세울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개사법을 오늘 하루 보겠다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중개사법에 집중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 무슨 과목 시험 보는 거 관계없이 수업하는 거 관계없이 내일 만약에 내가 민법 중에서 민법을 하루에 끝내기는 힘들잖아. 그러면 민총하고 물권을 끝내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딱 민법 총칙하고 물권 그걸 딱 목표로 하는 거예요. 못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음 날은요. 이제 다음 날 내일 모레는 이제 공법을 끝내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날 공법을 딱 잡는 거야. 응? 공법도 양이 많으면 이틀을 나눠도 괜찮지만 보통 이제 지금쯤 왔을 때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끝내야지. 절반 정도 공법을 해. 그리고 그때까지 그날 다 못 보면 그냥 덮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 이제는 막바지예요, 막바지. 그렇죠? 그 다음날은 또 이제 과목을 하나 정해. 그 다음날 등기법을 딱 정해서 공시법을 정해서 공시법을 갖다가 하루 종일 하면 다 볼 수 있어야 돼, 지금은. 그럼 등기법만 하루 종일 보려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절반을 등기법을 봐. 그러면 절반을 이제 나머지 채권법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 딱 목표를 세우시면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루에 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걸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볼 기회가 없어. 그 다음날 계획을 딱 세우시고 딱 봐가지고 여러분 좀 모자란 과목들 좀 가까이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돼. 예? 그렇게 해서 못 보면 그 목표를 달성 못하면 책 덮어야 돼. 다음 날은 또 다음 과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세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한 5, 6일만 딱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다 못 봤으니까 내일 다 봐야 된다. 그거 없다니까 이제. 오늘 못 봤어. 그럼 끝이요 그냥. 더 이상 시간을 안 줘요. 아시겠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죠?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은.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했고, 자 17-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2번 풀어보시고. 경매도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례 문제 내기도 좋아요. 자, 옳은 것은 그랬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인데 1번 보시면 어디가 틀렸냐면 지금 최저가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거니까 1,000만 원 거는 거예요. 자기가 써낸 금액이 1억 2천이라고 해서 1,200을 거는 거 아니에요.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가의 10%예요. 틀렸죠. 이 내용은 무수히 많이 나왔지만 사례 문제로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낼 게 따로 없어요. 그냥 다 나왔던 건 다시 나와요. 변신을 시켜서 내겠죠. 2번 질문은
차순위 매수신고하려면 금액차가 많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등한 금액이 1억 5천에 1등이 됐어요. 그럼 보증금은 최저가가 1억이니까 1,000만 원을 보증금을 걸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쓴 금액 1억 5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야 돼. 보증금 1,000만 원 거는 걸 아셔야지, 이번에서는. 1,000만 원 빼면 1억 4천이 돼요. 그러면 차순위 자격이 있으려면 차순위자가 입찰표에 쓴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 그러면 얼마를 넘어야 돼?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웃음이 많이 나왔지만 이거 사례 문제로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응?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내용은. 4번, 5번 나왔어요. 자, 3번.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매각기일이 끝나면 즉시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이 사람이 돈 안 내면 내가 대신 돈 내고 낙찰 받아갈게요 라고 예비적으로 신고해 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입찰 당일날은 냈던 보증금을 못 찾아와요. 나는 그냥 보증금 그대로 놔두고 와야 돼요. 법원에다가. 영수증만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어느 때 그 보증금, 안 찾아온 보증금 어느 때 찾아오냐면 1등 최고가가 대금을 납부해버리면 차순위자 신고한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뭐예요? 법원 가서 내 돈 내놓으시오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입찰하는 그날은 일단 보증금 그냥 놔두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번은 지금 보면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매각기일이 종결된다는 것은 입찰 당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끝나면 즉시 보증금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은 못 돌려받는다니까 그러네. 차순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 거야. 안 하면 돌려받지, 안 하면. 근데 했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니까 신청할 수 없어요. 돌려달라고. 그 다음에 4번은요. 1억 5천만 원에 1등이 됐어요. 그럼 허가 났어. 그러면 이때 항고하려고 하면, 그죠? 항고 보증금을 10% 공탁해야 돼. 이때 10%는 뭐예요? 10%예요? 항고 보증금? 매각대금 낙찰가예요. 1억 5천에 10%니까 뭐예요? 1,500이 되는 거예요. 1,500. 1,0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때 공탁할 돈은 뭐예요? 1,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은요. 기한이 만료, 1억 5천을 갖다가 지금 최고가 됐어요. 값이. 1억 5천만 원을 갖다 법원에 납부했어요. 그러면 기한이 만료된 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언제 취득합니까? 납부하는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만료된 때 아니죠, 이거. 그죠? 됐어요. 자, 이제 이번에 갑니다. 18번 문제 풀어보시고. 40분 정도 끝낼 겁니다. 저 뒤에 시계로 40분. 18번 풀어보시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자, 1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 압류, 가압류채권 이게 말소 기준이에요. 저당, 압류, 가압류채권이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소멸해요. 근데 그냥 글귀에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소멸이에요. 대항하지 못하면 죽어야지. 그렇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소멸 이렇게 되죠.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인터넷에서 본 말 중에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국제연합이라고 그래요? 유엔 거기에 상임 이사국이 되려고 일본이 그래요. 상임 이사국이 되면은 비토권이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막강해요. 근데 거기 뭐 러시아도 들어가고 무슨 저기 뭐야 미국 뭐 영국 막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일본이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거 일본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WTO 그 무슨 저기 뭐냐 거기 저 사무총장인가 그거 되려고 하니까 일본이 막 싫어하잖아요. 우리하고 일본은 물과 기름이야. 섞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본 놈들한테 북한의 그 무슨 대변인이 한마디 했더라고. 아, 그 말 대변인 얘기를 하니까 대변인이 하여간 일본 놈들은 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쭉 얘기하고 나서 끄트머리 한마디 했어. 아, 그 말을 해주고 싶어. 뭐라고 하냐면 개 주둥아리에서는
상하가 나지 않는다. 상하 뭔지 알죠? 코끼리 상하. 상하 비싼 거예요. 개 주둥아리에서는 상하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거 듣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멋지지 않아요? 한마디를 해도? 응? 말이 좀 거칠긴 한데 일본 놈한테 할 때는 그만큼 이상이 없어, 약이. 개 주둥아리에서는, 주둥이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둥이에서는 상하가 생기지 않는다. 그게 중국에 있는 무슨 고사성어인가? 거기에 나온대요, 그게. 쭉 중국말이더라고, 그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서가지고 박수를 짝짝짝짝. 자, 우리가 일본을 이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대항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다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으면. 네. 대항할 힘을 키워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남북 무슨 이렇게 종전선언하고 그런다는데 왜 핵잠수함을 만드냐고 한국일보에서 나왔어. 한국일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아니,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고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이요. 우리가 종전선언하면 그러면 다 무기 버려요? 우리를 누가 지켜줘요?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줘요? 우리가 우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기사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인데 이 마당에 무슨 핵잠수함이냐고 무슨, 그건 별개의 문제지. 이 정신없는 놈들 진짜.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답답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 제가 지금 우울해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또 기분이 또 좀 나아져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겨우겨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우울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많이 해. 안 하려고 하는데. 자, 2번. 전세권은 최고 선순위이더라도 배당 요구했을 때는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 전세권이 1등이야. 이거 잘 나오지. 근데 배당 요구했어. 배당 탈 거라고 요구한 거야. 뱉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배당 타고 끝나야지. 자기 할 말이 있는데 배당 요구했잖아. 맞아, 2번. 3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3번은 많이 틀리셔. 책임은 있어, 책임은. 그렇죠? 책임은 있지만 반대로 유치권자가 내 채권 내놔. 적극적으로 변제 청구권은 없어, 유치권자가. 그러면 반대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은 없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갚지 아니하면 비키라고 못한다는 거야.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야, 책임. 응? 채무하고 책임 다른 거 그런 거 좀 배우셨을 거야, 아마. 책임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인수요?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다는 얘기는 1번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넘어가서 경매 등기가 됐고 이런 상황이요. 그럼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갖추고 있다 그랬을 때 요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기나요? 얘가 있는데 밑에 집 밟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일본이라고 생각해야 돼. 일본 밑에 있어갖고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같이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에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우리 모든 기준이 일본이요. 일본 밑에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짓밟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본 위에 있어가지고 일본을 봐줄 수는 있어. 왜냐면 우리는 민족성이 좋아서. 근데 일본 놈들은 절대 그럴 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오면 절대 우리나라 죽는 거예요. 길을 쓰고 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 가만히 보면 저력이 있어. 근데 국민이 뭉쳐야 돼. 응? 흩어져 갖고는 안 되고 뭉치면 이겨먹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눌리는 기분이 있어갖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4번 틀렸죠? 5번. 최선순위 담보가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담보가등기도
돈 받으려고 가등케 해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소멸이죠. 5번 맞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넘어가서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19번 문제 목적 풀어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자, 고개를 드시고 목적 암기해 보십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사업 전에 경건하셔야 되겠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사업 전에 경건하시라.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네 가지죠. 그러니까 박스에서 보시면 기억번 목적이에요. 니은번은 아니죠.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셔야 돼. 부동산 산업이 아니고 부동산업이 아니고 니은번 목적 아니에요. 디귿번 아니에요. 리을번은요? 목적 맞죠? 마지막은요? 국가경제가 아니고 뭐요? 국민경제. 국민경제. 국민경제, 국가경제 그러시면 안 돼. 아니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국가관.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국가관이라고 하기. 그래서 저희 잘할 때는 막 국가관, 국가가 우선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걸로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저희 나이대나 좀 어르신들은 국가가 좀 우선하는 그 교육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자꾸 그런 걸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것도 국가 경제가 아니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국민 경제 이바지함. 국민 경제, 국민 우선. 예, 됐어요. 자, 19-1번 풀어보십니다. 정답 1번이었고 아까 19-1번은 풀어보십니다. 이거는 암기하실 때는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하시라. 거래신고는 건투 경찰에게 이렇게.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두 번째 목적은요? 건전하고. 세 번째 목적은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것도 국민 경제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네 가지죠.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건 몇 번이게요?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0번 용어의 정의를 수험생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또 어렵고요, 실제도.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관. 개혁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자를 말한다. 기억번 OX. 어디가 틀렸어요? X인데. 개혁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앞에 공인중개사로서가 들어가면 안 돼. 부칙개공 좀 제발 생각하세요.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개공이긴 한데 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을 들어가면 틀려버린다는 거지. 자, 니은번. O예요? X예요? 니은번. 저 22번까지 할게요, 오늘. 20번이 어려우니까. 아, 22페이지까지 참. 아니. 20, 시커먼 20번. 20-1번까지 할 거라고, 오늘. 자, 니은번은 어려워요, 좀. 니은번 요건 그래도 쉽네. 법인의 임원사원인데 업무를, 그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소공에 어떻게 돼요? 포함된다. 임원사원인데 자격증 갖고 중개 업무를 봐줘. 그러면 이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요? 소공에 포함된다. 맞는 거예요, 이거? 자, 디귿번은요? OX.
자, 자격증 갖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로서. 근데 그냥 맨날 보조 업무만 해. 그래도 뭐요? 자격증을 가지고 커피를 타면 소공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소공에 포함된다. 소공이다. 맞아요. 리얼번은요? 그렇죠. 어디가 틀렸어요? 이건 가만히 보면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지, 중개. 중개는 세 가지 요건 갖추면 돼. 3조에 규정된 물건, 거래 행위, 알선. 그게 중개지. 중개업 그러면 네 가지 해야 돼, 네 가지. 그렇죠? 중개업 그러면 글자가 세 글자죠. 그렇다고 요건이 세 개가 아니에요. 요건은 네 개예요. 중개는 두 글자죠. 중개 요건은 두 개가 아니죠. 세 개죠. 중개 그러면 요건이 세 개. 중개업 그러면 요건이 몇 개? 네 개.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뭐예요? 중개. 만약에 중개업이다 그러면 중개업에 대해서는 요건 네 가지가 뭘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보수를 챙기고 일정한 중개하는 것을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적으로 해야 되겠죠? 직업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가지를 목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 그러니까 리얼번 틀렸죠? 자, 보충지문 1번 풀어보세요. 1번. 밑에 있는 1번. OX. 왜 X예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여기는 지금 등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그렇죠. 개공을 얘기한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죠. 예.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3번 문제 풀어보시고. 보충지문 3번. 3번은 O예요, X예요? O 같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 뭐 빠졌잖아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빠졌잖아요. XX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가 빠져서 틀린 거라고요. 빠졌을 때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거 3번 지문 조심하시고 X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번 풀어보십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이건 좀 상대로 쉬울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의뢰를 받아가면서 저당권 설정행위를 알선해도 업으로만 했다면 어디에 들어가요? 중개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그냥 약속, 요구만 했다. 이래갖고는 보수를 받은 게 아니어서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혹시 무등록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까지 되진 않죠. 3번은요. 우연히 했을 때 건물 전세 계약을 한 건 중개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보수를 챙겼다고 해도 중개업이 될 수는 없다. 우연히 했을 때는 직업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이 안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의뢰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그때는 보수를 등록 안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일단 뭐예요? 중개업이다. 다만 등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다 처벌하겠죠, 이제. 그쵸?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5번은요. 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중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의뢰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직업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도 뭐예요? 조그맣게 중개했어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한 30 테마가 남아있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무조건 끝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좀 쉬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일주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고, 그때 일주일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최소한 한 번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